백신에서 생성되는 항체와 비슷하게 항체 자체를 투여를 해서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 세포 안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항체 치료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미 바이러스에 걸려서 항체가 생성된 그 회복한 환자들의 혈장을 분리해서 그 혈장 안에 있는 항체들을 이용해서 일단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선두에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올 때 아까 얘기했던 효소가들이 작동을 하는데 이 TMPRSS2를 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케모스탯 메실레이트라는 이제 약물도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유전 정보가 이제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 때 역할을 하는 거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사스코브2에도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렌데시비르라고 해서 현재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이제 앞서 있는 이 약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에 복제하는 데 억제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에볼라 치료제로 먼저 개발이 되었었고요. 이런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스코브2에도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좀 어떤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보여졌을 경우에 치료제를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표적들이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치료제 개발해야 하는 데에서 표적이나 뭐 작용 방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이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도 뭐 저희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뭐 세세한 부분들에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치료제가 하는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표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스크리닝을 통해서 개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작용 방식의 경우 개발 단계에서 뭐 미리 다 알 수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보통 다양한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스크리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다양한 화합물 라이브러리에는 두 가지 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리 지금 치료제로 개발되고 언론에 발표되고 있던 것들은 다른 적용증에서 사용된 약물이거나 개발 중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보통 약물 재창출, 약물 재지정이라는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런 FDA나 여러 가지 규제기관에서 이미 승인받은 것들의 이제 약물들을 그 화학물들을 모아놓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모든 이제 새로운 물질, 새로운 약물에 대한 화합물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각각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크리닝 이런 플레이트에다가 약물을 주어서 어떻게 그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런 효과 확인은 일단 이런 플레이트에 각각 웰에다가 이런 세포들을 먼저 깔아놓고 이 세포들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킨 이후에 각 약물들을 주었을 때 얘들이 바이러스를 억제를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서 여기에서 효과가 있는 것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후보 물질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치료제는 우리 몸의 이상 반응들을 억제하는 치료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코비드-19에 감염이 되었을 때 주로 우리가 렁에서 병변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럴 때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해서 이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모임으로써 이런 뮤커스라는 점액질의 것들이 나옴으로써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와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사이토카인 억제제,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이런 억제제를 쓴다든지 면역 억제제나 염증 억제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언론에 나온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면역 억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제제이고, 이미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입니다.